어떤 입장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가져온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뭐 저는 명백하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이제 미국 생각하고 우연히 맞아 떨어지니까 저것도 미국 기분 맞춰주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분명한 것은요.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미 이사단을 최전방에 소위 우리 방어선의 가장 민감한 방어선, 핵심적인 방어선에 남부 나라 군대를 거기 두고 거기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남한테 신세를 지면 신세 진 만큼 우리도 무언가를 갚아야 되고 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 이사단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의 피로서 지켜야지 그걸 왜 미국한테 맡겨둡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전부터 반대했고, 예.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자주국방 계획을 제가 추진했는데, 예. 그때 우리 국내에서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사단 이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인계철선으로 두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인계철선이라는 말이 우리로서도 자주국방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우방의 군대를 어떻게 인계철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예. 그래서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정대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에 대선 직후에 리언 러퍼트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서 부시 미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미 진작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어떤 전략적 방어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벌어져야만 됐던 일이기 때문에 진작부터 매우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 그럼 미국이 그렇게 나왔을 때 국내에서 그래서 안 된다고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근데 저는 그 반대 여론을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반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국방 우리가 해야지 왜 남한테 맡기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빼라,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예. 근데 만일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여론이 그렇게 가는데 나도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인계철선 개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안보의 상당히 핵심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바로 그것이 전쟁을 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용주의 노선적으로 볼 때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는 수단이라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대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그럼 우리도 미국만큼 현실적이고 그렇게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앞에 소개해놓고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 조금 논쟁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송 교수께서는 이사단을 거기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제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반문하는 것으로서 예. 내 대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남나라 군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예. 난 송 교수도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떻든 미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면요. 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죠. 예.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요. 그런 문제를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하신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봅시다. 예.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국 말은 전부 다 압력이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불편하다,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지고 예. 그렇게 해가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시작 통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특히 이제 보수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 서명운동까지 이제 벌이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대개 이제 그때에 나오는 정부의 반응은 뭐냐면,
옛날에 바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그 왜 과거에 하면 되고 참여 정부가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지 마라. 참여 정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친북 성향이지 않느냐. 또 좌파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제 의견을 밝혀드리자면 전 참여 정부가 별로 좌파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이 더 흔들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시작 통권을 가져오는 것이 결국 안보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미 동맹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여태까지 나온 그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노무현 정부야말로 참여 정부야말로 뭐 미국에 할 말은 한다.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근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사실 줄 거 다 주고 왜 가져올 건 못 가져오느냐 이런 의견도 물론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한미 관계 이상 없습니다. 한미 동맹도 이상 없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이랄까 독단 그것이 오히려 좀 걱정되네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는 그들만이 할 수 있다. 애국은 그들만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그 논리이지요. 그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보를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북한과 포용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주국방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그 한미 관계 사실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부끄럽지 않죠. 부끄럽지 않고요. 예.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또 책임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미 관계 문제 없다고 하면 그냥 문제 없는 것으로 가는 거지요. 그분들의 속마음에 혹시나 거전하고 조금씩 달라진 데 따른 약간의 불편함이 예.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깊이 헤아리지 않아도 별 관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해방된 지 61년이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이 이제 58년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한미 관계도 좀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고 국방도 좀 어른스럽게 하고 미성년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그 사람들만이 자기들만이 애국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야말로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조건부 환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작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한반도 상황을 좀 봐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동 수년시키는 것도 가능하지